안녕하세요, 윤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스턴스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강의를 제가 지금 36번째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37번째인데요.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중점 사항에 대해서 포커스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횡설수설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또 하고 다시 한번 또 하다 보니까 벌써 37번째 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뭐 5분에서 10분, 또 길어 15분 정도 되는데, 이 강의 녹음하는데, 하나 하는데 1시간 걸려요. 제가 녹음하죠. 예, 자르죠. 그리고 다시 들어보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지금 하루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전 강의를 녹음하고 나서 지금 하루라는 시간이 더 지나서 한 강의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애석하게도 좀 그렇게 됐어요. 자, 오늘 포커스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제 객체지향을 설명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객체지향을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어떤 방법론이 나왔으면은 그 방법론은 앞에서 만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나온다고 보고요. 그 해결하는 것들이 어떤 것을 발견해서 어떻게 좀 진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아예 바꿔보자 라고 하는 방식으로 아마 진전됐을 텐데 저는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캡슐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캡슐은 아직 완전한 객체적인 형태의 캡슐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캡슐화라고 하는 녀석의 기본적인 요건사항과 기본적인 개념은 맞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이제 캡슐화까지 했는데 이 캡슐화를 해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절차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보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 정립이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견되냐면은 이 함수를 사용하는 것에서 좀 불편한 점을 느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저희는 이 메인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이 데이터 구조를 이용해서 어떠한 그 연산하거나 여기서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캡슐화의 의미를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조화된 녀석의 이제 실체를 가지고 이제 객체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체는 데이터라고 하는 녀석의 실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 객체를 가지고 이제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함수 호출하는데 문제는 객체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는 이 리스트라는 객체만 있는데 뭐 다른 것도 같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기능이라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함수는 대부분 이름이 비슷해서 뭐 프린트 이렇게 될 텐데 프린트란 행위에 대한 주체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죠. 왜? 매개변수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 주체가 먼저 나와서 이걸 이용해서 입력받고 이걸 이용해서 출력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녀석이 사실 눈에 먼저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를 이용한 처리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너무 이 함수라고 하는 것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 주체가 되는 녀석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체를 먼저 거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리스트를 이용한 입력, 리스트를 이용한 출력. 우리가 봤을 때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편한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언어적으로 또는 컴파일러가 이런 방식으로 함수를 구현할 수 있게 지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게끔 바꿔가는 건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까? 예, 이런 방식 편하다 느껴집니까? 예, 어쨌든 지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편하다 느껴지세요? 여기서 말이 좀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면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거죠. 제가 보기 이것이 편한데 이 명분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36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별 다를 건 없네요. 어쨌거나 저는 그래요. 그냥 우겨볼게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언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 더 편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 리스트라는 객체를 이용하는 함수가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방식을 썼는데 여기서도 이 함수가 이제 이걸 사용해야 되니까 넘겨받긴 해야 돼요. 근데 넘겨봤는데 얘처럼 파라미터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점을 통해서 얘를 호출하게 되면 얘가 저절로 전달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요것을 이용해서 얘를 하는 거니까 얘를 무조건 기본으로 전달받기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통해서 호출되고 또 객체를 묵시적으로 무조건 넘겨받는 이런 함수 우리가 인스턴스 함수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도 한번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때요? 인스턴스를 통해서 호출되며 인스턴스를 기본으로 넘겨받는 그런 함수 방식, 이거보다는 이게 더 편하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함수를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용한 함수 형태가 어떤 게 될 것이냐 라고 하면 이걸 기본 형태로 썼으면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인스턴스를 넘겨받는 기본적인 인스턴스 함수를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게 될 건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나가게 됩니다. 뭐냐면은 리스트를 이용한 입력, 뭐 리스트를 이용한 출력, 다 맞는데요. 이게 가만히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메인 함수에서는 이 녀석의 속성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의 구조를 이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이 녀석의 속성을 써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은 이 캡슐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좀 네가 구현해 줄래? 라든지, 또 아니면 내가 알고리즘 구현했다고 하면 그거를 캡슐하는데 또 캡슐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리스트라는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을 이용해서 또는 그 값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객체한테. 물론 이 객체가 얘지만. 그러면 조금 더 한 단계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속성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어떤 그 안에 있는 뭔가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다 걔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일은 걔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 좀 바꿔볼까요? 우리가 리스트를 이용한 입력이다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이걸 이용한 입력을 하는 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좀 바꿔볼게요. 리스트한테 야 입력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로직은 야 네가 할 일이야 이렇게 아예 걔한테 역할이라는 것을 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객체한테 야 출력해, 야 네가 저장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념이 여기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식이 좀 편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결국은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 네 건 네가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걔 구조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그거는 내가 할 게 아니야 네가 할 거야 하면서 자체한테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책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훨씬 더 개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캡슐화 할 때 그 캡슐화하는 함수의 이름을 이제부터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 라는 것도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명령조예요, 명령조. 우리 한국어는 안 그런데요. 영어는 그렇죠. 여기 동사를 쓰면 무조건 그게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느낌을 갖지는 않지만 이거 명령입니다, 다. 그리고 리스트한테 출력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스트한테 인풋해, 리스트한테.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입력받는다가 아니라 그 책임마저도 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얘가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거니까 약간의 의인화를 시켜서 하나의 대상이었던 도구였던 녀석이라면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체가. 그래서 야, 네가 할 일이야. 야, 네가 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구조화된 녀석이 캡슐화가 이루어졌다. 그건 단순하게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애를 모아는 것이 아니라 역할로서의 의미도 부여하고, 그 역할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은 그 녀석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은 자바라는 기본적인 문법을 끝내고 나서 이 객체라고 하는 걸 한번 실제로 설계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어 보면은 더 느낌이 올 거예요. 제가 뭐 아직은 계획은 없지만 간단한 게임을 가지고 한번 구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뭐 유튜브 동영상도 많으니까 그걸 여러분들 먼저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제가 뭐 또 해주는 게 뭐 좋겠다 생각되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런 간단한 예제도 한번 객체지향스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리스트를 이용하는 그런 함수가 아니라 이제는 네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라는 녀석을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표현식을 지원한다면 그게 바로 객체 지향을 지원하는 언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슬슬 우리는 역할자로서의 객체를 얘기했는데요. 이게 객체 지향이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거예요. 객체가 눈에 띄고 또 객체에게 일을 시키는 형태로 프로그램 코드를 만드는 그런 방식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이 녀석을 이렇게 하던 그 방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구현해 보면서 스태틱 메서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인스턴스 메서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